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제를 통해서 이제 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. 1988년에 100만 원이었던 소득을 2022년 기준으로는 한 716만 원 정도로 재평가해서 급여를 산정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.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네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예. 듣다 보니까 솔깃해지는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. 좋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. 예. 그렇죠. 어쨌든. 오늘은 전주에 내려왔습니다. 요즘 뭐 물가도 굉장히 높고 살림살이가 정말 팍팍한데 노후 문제가 더 걱정일 수밖에 없겠죠.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있다고 합니다.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은 참 애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죠.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의 모든 것, 오해와 진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필전 필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국민연금 하면 뭐 우리 노후에 정말 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거죠.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약간은 좀 불안한 면도 있고, 그리고 최근에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 내용을 좀 낱낱이 오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주실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유희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우선 국민연금공단에 제가 이제 와보니까 지금 여기 뒤에도 보니까 그 식물원에 온 것 같은 우리의 노후가 이렇게 파릇파릇 정말 기대가 되는 노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,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, 뭐 이렇게 아주 정말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일단 그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, 먼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대비하기 위한 위험이 노령이잖아요. 네.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은 일이고, 그렇죠. 누구나 원하는 건데. 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노인이 되면 근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소득이 중단되거나 이제 상실될 그런 위험성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런 이제 노후에 이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되는 상황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이런 보편적인 위험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나 또는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이고, 그 대표적인 이 대응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민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반문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왜 국가가 하는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되냐?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유 선택 권한을 주면 되지. 우리 가족들이 나를 부양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하냐? 사실은 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이렇게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.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지금 40%에 육박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길게는 한 100년 정도 늦게 도입됐거든요. 100년이요? 예. 독일 같은 경우는 1800년대 후반에 이미 공적연금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길게는 100년 이상 지체된 건데, 그 1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노후에 대한 책임을 개인들에게 맡겨놨다라는 거예요. 그동안은.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그럼 알아서 노후를 준비를 잘했으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는 없었겠죠.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이제 노후에 빈곤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무 가입을 시킨다라는 부분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,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연금을 강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다른 나라도? 예. 절대 뭐 이제 국가가 이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뭐 보험료를 이게 의무적으로 걷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. 이건 국민연금은 세금은 아니니까. 그렇죠. 이제 사회보험료로 이제 납부를 하는 건데,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제 그 노후를 위한 수단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 국민연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은 최근에 이제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있습니다. 그죠? 그 개혁의 방향이나 또 개혁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국민들한테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? 네, 사실 그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재정 안정성 문제입니다.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기금이 소진된다, 그래서 뭐 연금을 못 받는다,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보험료율 얘기가 나오는 건 자기 소득의 9%를 보험료로 내고, 급여는 지금 뭐 개혁이 완료되면
되는 시점이 되면 한 40%의 소득 대체율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는 본인이 받았던 평균 임금의 한 40% 정도는 국민연금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제 만기 가입했을 네. 경우에는 그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, 이게 그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좀 수지 불균형한 구조들이 있습니다. 이제 수지 불균형. 그러니까 내는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이 주게 처음에 설계를 그렇죠. 했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정 좀 적자분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이 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 이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조금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올려가자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이런 보험료 그럼 요율을 올려야 되는. 예. 근데 이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연구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바람직하다. 사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복지 선진국들의 어떤 노인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면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거든요.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국은 지금 노인 빈곤율이 이게 다른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노인들의 삶이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, 그럼 외국은 어떻게 그렇게 노인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사냐? 그 답은 사실은 적정 수준을 부담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내신다라고 보고,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그 외국의 사례다라고 하면 주로 유럽을 그렇죠. 얘기하시는 유럽 거죠? 복지 국가들이 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이런 공적연금을 과연 몇 % 정도 뗍니까? 대략적으로? 지금 OECD 국가들의 평균 보험료율이 한 18% 정도 됩니다. 18%.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이상을 내고 그러면 자기 소득의 무려 거의 5분의 1 정도를 공적연금으로 낸다는 맞습니다. 거예요? 예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당장 부담을 뭐 크게 높여가지는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수준을 부담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아서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게 바람직한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까운 예로는 공무원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공무원연금도 제도 좋은 거는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. 근데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%입니다. 똑같이. 공무원연금은 실제로 요율도 높고 만약에 기금이 사실은 뭐 소진되거나 고갈되다 하더라도 그 차액 급여액을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되어 있잖아요. 공적연금 중에 하나인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원래 주겠다라고 하는 차액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재정의 안정성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, 그죠? 한 가지 좀 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, 일단 기득권에 대해서 침해하지는 않습니다.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내가 그 보험료를 내서 확보한 급여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못하죠. 예, 그런 건 없고,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좀 이 연금 재정을 둘러싼 환경이 좀 악화된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뭐 보험료율을 더 올리거나 뭐 급여를 낮추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내가 확보한 수급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좀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민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돌려주나요? 어떻게 되나요? 그 반환 일시금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제 뭐 국민연금을 계속 내기만 하고 나한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냥 국가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제 반환 일시금으로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. 낸 돈에 원금만 주는 겁니까? 플러스 이자를 플러스 감안해서. 이자를 예. 계속 돌려준다. 그러니까 반환에 대한 그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내가 장수해서 연금을 오래 받는 거면 굉장히 좋겠지만 좀 생각보다 좀 조기에 사망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?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낸 돈보다 뭐 굉장히 뭐 몇 년 못 받고 연금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. 네, 일단은 그 유족연금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남아있는 유족분들에게 연금이 지급이 되고요. 국민연금이 단순히 이제 노인이 됐을 때 받는 노령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유족연금도 있고요. 또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는 만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장애연금을 드리기도 합니다. 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하면 가입기간 중에 소득활동이 중단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이미 채우신 분이라면 그걸 기준으로 연금액을 주게 되고요.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의제 가입기간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뭐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해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거와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거 이 내용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? 가장 큰 차이이면서 가장 큰 국민연금만의 강점은 이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. 실질 가치. 예.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
그렇죠. 현재 가치로 노령연금을 준다. 예,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제를 통해서 이제 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과거의 내 소득을 재평가해줘서 이제 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고, 예를 들어서 이제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제 과거 소득을 활용해서 급여액이 결정이 되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1988년에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었는데 2022년 지금 시점에 그 100만 원을 그대로 가져와서 연금액을 산정하면 급여가 굉장히 낮아지죠. 너무 손해가 나는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이 1988년에 100만 원이었던 소득을 2022년 기준으로는 한 716만 원 정도로 재평가해서 급여를 산정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.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네.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예. 2차적으로는 내가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매년 물가에 연동해서 급여액을 올려줍니다. 예. 듣다 보니까 솔깃해지는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. 예, 좋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. 예. 그렇죠. 진짜는.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 국민연금 안 내고 있는데, 야, 그러면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연금 나도 내가 자발적으로 빨리 내야 되겠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, 좀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국민연금 언제부터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? 예, 국민연금은 그 18세부터 60세까지 이제 소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또 59세가 넘어서도 우리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임의 계속 예를 들어서 가입 제도.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난 보험료 더 내서 연금 수령액을 좀 높이고 싶어라고 한다면 그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연금을 더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가급적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좀.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게 국민연금의 추가 납입, 임의 납입 뭐 이런 것들의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길게 확보할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이 장점을 아시는 분들은 이 보험료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 시기에 잠시 뭐 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해서 납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때는 의무적인 납입은 안 해도 되는 거죠? 납부 예외가 될 수 납부 있는데요. 예외. 또는 적용 제외가 될 수도 있고. 근데 이렇게 좀 이 보험료를 못 낸 기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일시금으로 내야 됩니까? 일시금도 되고 분할 납부도 그것도 가능합니다. 분할 납부가 되고. 예. 그렇게 해서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확 올라가니까 그런 제도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, 그다음에 임의로 가입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임의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걸로 좀 보완을 하는 거군요.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됐습니다. 뭐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, 그런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. 그리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어쨌든 우리 모두 노후가 정말 우리 뒤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주 푸른, 파릇파릇한 희망찬 노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돈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승리하는 습관. 지금까지 필전 필승이었습니다.